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인생 2모작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인생 2모작이 아닌 인생 3모작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퇴직을 했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중장년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활동을 원하는 그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죠. 이러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고민 해결을 위해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문을 연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의 이효선 센터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장 이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과연 어떤 곳인지 소개 네.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신중년 일자리 센터는 40에서 65세 미만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하고요. 네. 또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드리는 일자리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직자와 구직자가 네. 서로 이렇게 원하는 이상형이 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서로 원하는 사람들을 맞추어서 매칭해드리는 네. 맞춤형 일자리 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매칭을 해주는 뭐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교육도 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네.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구직자가 구직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네.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스매치 선제 대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취업 프로그램, 동행 면접, 자격증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어가 어렵죠. 미스매치 선제 대응 미스매치, 그러니까 프로그램. 뭔가 좀 잘못된 만남에 그렇죠. 네. 대한 어떤 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단어 그 자체로 매칭이 잘못됐다 미스매치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제 구직자는 자기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는 직업에 대한. 근데 또 구인처에서는 또 직업 인재에 대한 또 원하는 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 한 번의 면접으로 이렇게 서로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예. 나의 이상과 현실은 맞지 않았구나. 그런데 많죠. 네, 그래서 뭐 네. 3일 만에 아니면 심지어 하루 만에 아이고. 이렇게 포기하는 구직자들도 있고. 그러면 고용주도 사실 힘든 거고, 그렇죠. 구직자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면접할 때는 뭔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근무를 할 때 보니 기대 이하의 어떠한 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선제 대응을 하자. 예. 그래서 그 구직 신청 기간 동안 그 구직자들에게 직업 훈련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그 교육에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서 자기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렇군요. 네,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미스매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그 시간도 네. 충분하게 가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 단절되었던 분들에게 많아요, 그런 분들. 네. 다시 사회 경제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이제 재취업 자격증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동행 면접인데요. 동행 면접. 네. 이 동행 면접은 이제 그 직업 상담사의 역할, 저희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에서 서류에서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서류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써야죠. 네. 보여지긴 하지만 단 한 번의 이 면접으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예. 구직자가 구인처가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에 대한 미리 정보도 제공하고
또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은 구직자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제 업무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네.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하는 동행 면접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가 할 수 없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그러네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면접장에 같이 들어가진 않죠? 그렇지요. 네. 네. 미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네.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동행 면접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는 자리에서 네. 내 이야기를, 네, 네. 내 장점을 네. 이렇게 원활하게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많습니다. 놓치고 내가 네.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고 파악도 네, 네.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거를 끌어주고 그다음에 조사해주고 네, 네. 알려주고 모의 면접도 봐주고 네, 네. 실전 모의 면접을 이런 하지요. 경험이 참 중요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중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예전부터 통용되어 오던 중년과는 다른 의미인 건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신중년 많이 생소하시죠. 그래서 뭐 청년, 중년, 노년 시대에서 다시 이제 중장년 시대, 뭐 시니어라는 용어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 들어 신중년 시대의 용어는 네. 2017년 이제 정부에서 신중년 인생 3모작 뭐 기반 구축 계획이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라는 이제 5, 60대 베이비 부모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세대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요즘 뭐 네. MZ세 특성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듯이 네. 신중년 세대 특성도 있나요? 그 신중년이라는 자체가 일테면 고학력, 뭐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고, 네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꼭 그거 외에 이제 사회와 소통을 하기 원하고요. 또 일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 만족감 분명히 있죠.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게 바로 신중년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 저희 이제 센터에 방문하셔서 더 일하고 싶다고요? 네, 교장 네.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건물 관리직을 매칭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은 최상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분이시지만 네.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이야. 이런 이제 마음 각오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직을 시켜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삶의 보람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어떤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삶의 목적이 생기시고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아서 뭐 건강 관리를 또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 그 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은 네, 네. 뭔가 내가 경제적인 물론 그 목적도 있겠지만 네, 저 네. 말씀 들은 거 바로 의하면은 진짜 그런 목적으로 네, 내가 네. 좀 나의 건강, 앞으로의 나의 삶, 의미 네. 이런 가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리고 사회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허허. 네, 나 혼자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 네. 물론 처음에 퇴직 후에 한 뭐 3, 4개월 정도는 이런 삶도 있었구나. 내가 왜 이런 삶을 느끼지 못했지? 네. 하고 이제 뭐 여행도 다니시고 나름 여가 생활도 하시고 했지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네.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신중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익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익산에 자리를 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익산에 그런 신중년의 세대가 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지역별로 지방은 특히 이제 한 30%가 지금 신중년 세대이긴 하는데 예. 그 행안부 22년도에 행안부에 신중년 일자리 센터 사업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시도 제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4곳이 선정이 되었고 광명시, 뭐 서울 동작구, 인천시,
그리고 익산시가 이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예.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구축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일자리 센터도 그냥 구축이 된 게 아니고 네. 익산시에서 뭐 정원율 시장님 비롯을 지휘하에 네. 익산시 일자리과에서 굉장히 3년간 이제 준비하고 네. 발표하고 공을 들여서 이렇게 따온 사업인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은 잘 모르죠. 그렇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런 네. 훌륭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또 알리기 위해서 네, 센터가 네.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고요. 네. 그 취업과 창업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지원을 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과연 또 무엇일까? 네,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물론 전직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예. 네, 전직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동안 가정의 살림을 이제 하시다가 자녀가 성장한 뒤에 또 뭔가 나의 이제 인생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니면 이제 나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하던 일을 네. 이제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 뭐 태도만 봐도 저분이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구나.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요, 눈에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그동안 젊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이제 신중년의 세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아예 것조차도 몰라. 네. 모르세요. 직업군이 어떤 일이 있는지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네. 모르고 찾아 내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뭐 정말 그런 정보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센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직업 뭘 하지 하면은 손가락 안에 드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잘 네. 몰라요. 세상에 네.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를. 네. 근데 센터 가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저런 데도 있습니다. 한번 교육을 받아보실래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기회가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장년층에서 네, 네. 창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들의 애로사항은 또 뭡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로 기술력이나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이제 특히 대기업에서 이제 40대부터 퇴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기는 어렵고 내가 이런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창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지만 네. 사실 회사에서는 모든 기획을 위해서 기획부가 있어서 이렇게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이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맞아. 어떤 단계를 밟아서 창업을 해가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 창업 교육을 받게 해드리고 또 아이템이 이제 우수하고 발표력이 우수하신 분들은 이제 무상으로 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과정도 네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오, 맞습니다. 예. 이제 저희 신중년 일자리 센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네. 중장년 일자리 기술창업센터에 네. 그런 이제 사무실 공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이 아직 이제 예비 창업 중인데 뭐 사무실 임대해서 임대비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서 창업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벅차죠. 그런 이제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도와주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내방하는 네. 우리 중장년층들 중에 네. 그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어떤 약간 좀 창업의 형태를 원하시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익산시가 이제 도농 도시다 보니까 네네. 네, 대부분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은 했으나 네. 그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공 방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조 창업을 좀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업 측에서도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네. 근데 이런 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투입될 수 있게끔 교육하고 발굴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 기업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가? 네. 이것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말씀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이 신중년 직원 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좀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요? 네네. 왜냐하면 청년층에 비해서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신체적으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교육을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3개월 인턴 과정을 통하면 어느 정도 빨리 자기의 어떤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적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사실은 이 신중년들이 이제 사회 그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응력은 좀 더디지만 책임감도 우수하고 또 한 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것들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인내심 또 이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중년만의 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업들에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기업들이 지원이 좀 신중년을 채용했을 때 이제 좀 기업의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훨씬 좀 부담 없이 신중년을 채용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센터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제 지자체와 이제 유관 기관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신중년을 채용했을 때 일에 대한 또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더 훨씬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에게 그런 신중년에 대한 이해도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뭐 좀 중장년층 이렇게 채용하는 거 약간은 조금 껄끄러웠는데 막상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또 업무 능력을 발휘했더라.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중에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해외에 이제 레츠팜이라는 해외에도 파견돼서 이 직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스로 활동하고 있던 직원이 이제 아무래도 언어 구사력, 영어 통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임무를 인도네시아 파견해서 아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파견까지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 전혀 다른 업무를 했는데 오히려 그 레츠팜이라고 하니까 뭐 농산물 쪽에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 순수 농산물은 아니고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과학 아이들의 교재, 뭐 농산물을 활용한 교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회사에 가서 또 이런 업무 능력으로 적응해 나가고 활약해가는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센터장님 이력 보니까 상당히 화려합니다. 일단은 원광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겸임교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시각정보디자인과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과 맞나요? 이게 뭐 디자인도 하고 시각적으로 뭔가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라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시각 디자인, 뭐 응용미술 디자인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닐 시절에는 그런 용어로 이제 과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각 정보 전달이라는 정보라는 개념을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과 명칭도 변경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인쇄물, 영상물 이런 것들로 시각적인 요소로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인데 뭐 아나운서님도 문자 하실 때 뭐 이렇게 뭐 나 화났어 이렇게 말로 쓰기도 하지만 뭐 이모티콘 화난 이모티콘 하나 툭 던지는 경우도 있지 않으실까요? 그게 제 감정을 더 잘 표현하기도 해요. 훨씬 더 어필을 할 수 있죠. 그러듯이 이제 가장 어떻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작은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이제 MBC에 대한 로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글씨에 MBC에서 글씨를 그냥 마냥 보기 좋게 쓰는 게 아니고 MBC 하면은 시청자를 존중하고 이제 뭐 빠른 정보, 신속하고 빠른 정보, 그렇죠. 공정한 뉴스, 우리는 이런 신뢰감을 주는 방송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MBC 로고에서 이렇게 이미지 전달을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기획, 디자인까지 하는 것이 이제 시각 전달 디자인과의 의미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과를 전공하신 분이 지금 이제 신중년 일자리 센터 장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신중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그런 또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시각 정보 디자인을 가르치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파란만장한 이제 제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저는 학부 때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지만 부전공으로 섬유공예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섬유공예는 디자인이 약간 과학적이라면 공예는 굉장히 디테일한 감성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석사 과정에서 섬유예술, 섬유 작품을 하고 학생들에게 섬유 제품을 이제 지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작품을 제품화시키는 데 있어서 양산의 방법이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런 이제 양산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공모전에 작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아이템이 우수하고 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의 전시로 이렇게 사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나 대학원생들이 그 작품에 임할 때는 몇 달 동안 굉장히 고생해서 그 작품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품을 이제 실크 스카프나 넥타이나 가방,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데 녹여서 양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취업이 사실은 섬유로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창업의 길을 한번 미리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신 거구나. 네, 그래서 한번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까? 그 창업?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제 회사는 제가 계속 이제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제 디자인 쪽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젊은 패기와 의욕만으로 덜컥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보니 이제 창업을 초기 창업에 대한 이제 걸음만 걸어도 뭐 물만 먹어도 아니면 대학원 식구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의 결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창업자를 위한 그 창업 지원금도 있고 또 이렇게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면 그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너무 모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마케팅이죠. 상품은 있으나 판매할 시장이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학생들도 느꼈고. 정말 힘드신 시기를 몸소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창업을 직접 함으로써.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센터장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신중년 분들께서 오시면 창업을 하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바라볼 때, 야, 내가 다 이렇게 좀 경험했던 건데 정말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사업이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중장년 창업자분들은
이제 그동안 살아온 자기만의 어떠한 그 고립된 어떤 그런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멘토를 연결해드리면 멘토분하고 이제 부딪히는 상황도 생겨요. 네네.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네가 나를 뭘 알고 이제 이렇게 하느냐? 네네.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이제 그 고집들이 좀 세십니다. 있을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만족이 아닌 소비자 만족이어야 되고 아하. 또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소비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이제 창업의 기초부터 컨설팅 이런 것들 또 멘토링, 뭐 경영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 중소기업 나 아니면 창업진흥원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계획서만 잘 써서 발표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시니어와 중년들의 일자리 발굴 또 능력 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어요. 네. 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네. 느끼시는 점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전북 창업 공유 지원단이라는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네. 이제 정부의 취창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위탁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29세 이제 시간 강사로 시작을 해서 대학 교수의 길을 꿈을 꾸다가 뭐 갑자기 창업을 해서 사업가를 되고 또 이제 요즘에 와서 뭐 창업보육센터의 센터장 뭐 이런 또 일자리 센터장을 맡게 되면서 저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변화된 길을 갈 줄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저 자신부터가 여러 가지 경험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 익산에 처음으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한 8년 전에 저희가 구축을 했어요. 예. 창업진흥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익산시가 이제 대응을 해주고 해서 익산시와 함께해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보니 이제 익산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농업도시다 보니까 기술 창업이 뭔지 굉장히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조차도 힘들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8년째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저희 센터에 입주하시려고 평가도 받으시고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의 뭔가 작은 씨앗이 큰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지만 네.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제 실패도 거듭거듭 해가면서 그렇군요. 밟아보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이런 센터장이나 이런 직업들이 이제 보수가 없는 이제 노력봉사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네.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네. 네, 이러는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붕어빵 파시는 분이 1년 내내 붕어빵을 팔아서 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내시고 이제 폐지 줍는 분들이 하나하나 어렵게 그 허리를 굽혀가면서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어서 이제 불우이웃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념 때문이다. 그렇죠. 가치관 네. 때문이다. 이제 물론 저는 그래서 나는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놀이터를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취창업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 단계를 거쳐서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기쁨의 그래요. 만족,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네. 이제 가치라고 할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 보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월급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제 신중년 일자리 센터에서는 네. 이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는 있지만 네, 이제 중장년 기술 창업 저희 센터는 법인에서 했던 법인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무보수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올해도 이제 한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남은 기간 동안 센터에서 네.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로 이렇게 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5월 1일 개소해서 이제 막 넉 달을 넘겼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올해가. 이제 올해 넉 달 남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죠. 네, 굉장히 네. 조급해지고 이제 막연해지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네. 5월 1일 개소해서 저희 센터에 그동안 이제 구직 상담과 구직 신청을 하신 분들이 한 580여 분 되세요. 오,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대면 상담과 신청을 받는데 그렇군요. 네, 이제 그분들의 어떤 구직을 책임져야 되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숙제가 기업 발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기업 간담회도 하고 또 그동안 저희 이제 창업공유지원단에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이 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지원을 받았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나 이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대표님들에게 제가 다 메일을 보내서 신중년 직원 채용을 그리고 이제 당신들도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으니 이제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신중년을 또 채용해서 또 그런 기부 체납제라든지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업의 가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이제 그런 메일도 쓰고 합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박람회를 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 센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업 발굴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전진을 할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또 좋은 뭐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네. 또 중장년층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네. 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신청년은 사회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세대이고 인구 구조상 앞으로 신중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중년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활동에 기여할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생의 후반부에 가치 있는 삶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은 이제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한 신중년 직원을 채용하시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사람도 허리가 이렇게 튼튼해야 신체가 곳곳이 설 수 있듯이 지역사회의 중심 허리는 지금 신중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시고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네. 청년들 당연히 소중하지만 네, 이 네. 중장년층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멋진 기회를 또 발굴을 또 많이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